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월 22일 수요일 이슈와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온 이슈라면요. 일단은 뭐 중국 폐렴, 그죠? 중국발 호흡기 전염병, 전염병과 관련된 이슈가 있겠습니다. 사실 좀 재료가 좋진 않아요. 어떤 시장을 그 전염병이라는 재료를 갖고 잘 오르던 증시의 발목을 잡고 추세적으로 이거를 뒤집어 버리기는 좀 재료가, 그죠? 악재에 도끼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확실히 강하니까 지난 1월 초에 이란과 전쟁, 솔직히 그 전쟁도 그다지 이게 강력한 파워의 악재는 아닌 거죠. 그리고 이번에 나온 폐렴, 지가 악재가 얼마나 세겠어? 이게 얼마나 세겠습니까? 악재가 나오긴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비실비실한 악재, 도끼가 없는 악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죠. 증시 자체가 주식하는 사람들이 자꾸 경제선행지표니 뭐니 그런 지표 찾아볼 생각하지 마라. 주식시장, 이 증시, 이 종합주가지수 자체가 이 우리나라 사회, 전 세계를 예측하는 이거 자체가 하나의 아주 중요한 경제 선행 지표라고 말씀드렸죠. 주식이 많이 오르면은 시장에 과열돼 있으면 항상 악재가 나오는 법이고 시장이 너무 침체가 돼 있으면 호재가 나오는 법입니다. 언제나 뭐 계속 좋고 계속 나쁠 수만은 없는 거죠, 그죠? 세옹지마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번에 굉장히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시장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악재들이 하나씩 나오긴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어제 주목해야 될 만한 거는 홍콩이 신용등급 강등됐다는 거 하고, 그죠? 예, 홍콩이 그래서 급락했다는 것도 어제 하나 좀 주목해야 될 만한 악재라면 악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스피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어제 부로 해서 글로벌 주식시장에 어떠한 좀 매도 세력이, 예, 글로벌 주식시장의 상방 우세였던 힘의 균형이 살짝씩 깨지는 게 바로 어제가 그 시작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콩도 똑같죠. 홍콩도 한동안 많이 올랐어요. 그죠? 홍콩도 우리나라와 똑같습니다. 12일 날, 13일 날 FOMC 회의 금리 동결, 올해죠, 올해 금리 동결한다는 소식과 뭐 미중 무역 분쟁 1단계 딜 타결 기대감 이런 걸로 인해서 홍콩도 많이 올랐었는데 어때요? 많이 오르니까 주식은 빠지게 돼 있다. 많이 오르니까 악재 나오고 빠지게 돼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많이 올라오니까 뭐예요? 이렇게 호재가 이렇게 나와도 중국과 2차 무역 협상을 시작한다라고 립 서비스를 해줘도 시장이 반응을 별로 해주지 않고 있는 뭐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식이 많이 올라 있을 때는 좀 주의하시라라는 거죠. 우리 주식 매매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주식 유통업자인데 우리 하나하나가 비싸게 사면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가 있겠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은 나한테 유리한 가격에 매수를 하는 겁니다. 비싸면은 안 해야죠. 그죠? 비싸면 안 해야지. 싸면 하는 겁니다. 싸면. 근데 현재로서는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는 없는 것 같다.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서 어쨌든 오늘도 뭐 기다려 볼 건데요. 자, 그래서 어제 나온 음봉, 어제 선물이 1.4% 하락했습니다. 좀 의미가 있는 음봉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좀 의미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도 좀 장중에 좀 흔들렸죠. 물론 아래 꼬리 달고 올라오긴 했지만은 미국 변동성 지수 쪽도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이 사실 모양이 정말 개떡 같습니다. 이렇게 그 TVIX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어쨌든 지지력은 있으나 이게 이제 추세적인 하락으로 가지는 않겠다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 짧게 조정 주고 또 시장이 올라가겠다라는 식으로 보여요. 현재 TVIX의 이런 모습은요. 그래서 아무튼 뭐 TVIX도 저점 지키면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긴 한데, 결론적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어제부로 해서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에 매도세가 출현하기 시작했다. 매수 우위였던 시장이 조금씩 이제 매도세가 어제부로 처음으로 좀 나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잘 봐야죠, 그죠? 시장 흐름이 어떻게 가나 잘 봐야 됩니다. 잘 오르던 콜옵션에
콜옵션에 드디어 장대 음봉이 일단 떨어지기 시작했고, 어, 일단 만약에 추세가 전환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 콜옵션이 언제까지 죽을 것인가, 이런 면들 잘 보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콜옵션이 죽다 언젠가 안 죽고 지가 딱 개길 거 아닙니까? 우린 그 순간에 다시 주식을 사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어제 장대 음봉 일단 하나 봤으니까, 음봉 구경했으니까, 그리고 많이 오른 자리에서 나온 음봉이니까 일단은 저는 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좀 주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런 말씀 드렸죠. 주식시장이라는 게 아무 말, 제가 할 말이 없는 때가 제일 좋은 거다. 상승은 길고 하락은 짧고 굵다. 상승할 때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주식시장에서 할 일이 없습니다. 할 일이 없는 게 정상이고요, 여러분들도. 시장이 좋다. 시장이 좋으면 주식 사서 가만히 들고 있어야죠. 왜 샀다 팔았다 해, 그죠? 시장이 나쁘면, 그러면 바빠야 됩니다. 시장이 나쁘면 짧게 나쁘죠. 보통 짧게 나쁘기 때문에 그 짧은 기간을 잘 봐야 돼요. 그 기간 동안에는 앞으로 어떤 종목을 살 건지, 언제까지 빠질 건지, 내가 어디서 이거를 주워 담을 것인지를 그거를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상승하고 있을 때는 뭐 내가 주식을 샀든지 아니면 현금을 들고 있든지 할 게 없어요. 그죠? 할 게 없어.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주식시장이 한번 변동성을 주면서 방향이 아래쪽으로 꺾이는 순간부터는, 그때부턴 좀 잘 봐야겠죠. 그때부터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때부터 뭐 매매의 찬스가 오기도 하고, 위험 관리도 뭐 들어가야 되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주의해서 봐야 된다. 일단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 일단 오늘부터 우리는 열심히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실 별 의미 없는 얘기지만 뭐 어디까지 빠질 것 같다, 뭐 이런 것들 의미 없는 얘기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어쨌든 많은 분들 보시는 방송이니까 그런 얘기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이번에 어떻습니까? 1월 8일 날 이란과의 전쟁이 사실상 갑자기 와해됐죠. 이 미국과 이란의 갑작스러운 평화가 찾아오면서 그거를 재료로 해서 한 선물이 288 정도부터 해서 307까지 한 10포인트? 10포인트 넘게 올랐죠. 10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급격하게 10포인트 정도 올랐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오른 거는 일단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말씀드렸죠. 어떤 갭 상승이건 갭 하락이건 그 갭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재료가 있으면은 그 갭을 메꾸지 않고 거기서부터 어떤 새로운 추세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데, 근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란과 미국의 갑작스러운 평화 분위기로 인해서 갭 상승을 1월 9일 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요거는 오바입니다. 요거는 오바한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이렇게 오른 거에 대한 정당성이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란과 미국이 전쟁하다 갑자기 평화 협정, 뭐 갑자기 잘 지낸다는 거, 사실 아직 위기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불이 완전 꺼진 건 아니죠. 평화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 머리끄댕이 붙잡고 싸울 수도 있다는 거. 아무튼간 그래서 이 부분의 갭상승은, 이 1월 9일 날의 갭상승은 제가 봤을 때 정당화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최소한 빠진다면은, 그 선물 빠진다면은 뭐 290대 초반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290대 초반은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지면은 좀 세게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관성으로 인해서 빠진다면은 뭐 역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1월 12일, 13일을 만들어놨던 요 정도 갭자리 285 정도까지는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제가 봤을 때 정당성이 있어요. 여기는 여기 12일 날 한 갭상승은 요거는 정당성이 있습니다. 요건 정당화 할 만한 재료를 가지고 갭상승을 시킨 거죠. 어떤 재료? 미국에서 1년 동안 금리 동결하겠다는 거, 올해 금리 안 올린다라는 내용, 그리고 뭐 1차 무역협상 딜과 관련된 부분으로 12일, 13일 요때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부분의 갭 상승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지지해 줄 것 같습니다. 요 자리는 깨지 않을 것 같아요. 뭐 12일 날 갭 상승했던 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안 건드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만약 내려온다면 하여튼 그래서 뭐 290 초반, 289 후반 정도, 그리고 관성이 있어서 좀 더 빠진다면 뭐 재수 없으면 뭐 285 이하 285 언저리도 구경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일단
지켜보겠습니다. 안 빠질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또 올라갈 수도 있어. 그럼 또 바보 되는 거죠, 그죠? 하여튼 바보가 되더라도 전 비싼 거는 안 사겠습니다. 네, 기다릴게요. 어쨌든 지금 이번 최근 한 달간, 최근 1월 한 달간 지켜보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주도주가 뭔지는 어쨌든 좀 감이 오시죠? 네, 이번에 많이 오른 것들이 뭔가는 아셔야 되겠습니다. 반도체, 삼성전자는 좀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가총액 상한제도 걸리고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도 좀 분명히 보이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쪽은 반면에 어떠한 피로감도 없죠. 어떠한 피로감도 없고 시가총액 상한제의 영향도 안 받습니다. 물론 반도체도 많이 오를 거예요. 반도체가 여전히 주도주인데 솔직히 삼성전자가 지금 시가총액 상한제 이런 것 때문에 예전과 같은 탄력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래서 반도체도 좋겠지만 제 최근 한 달간 이렇게 보면은 생각보다 2차전지 괜찮다. 2차전지 쪽을 만약에 이제 매매를 한다면은 뭐 반도체 쪽은 2차전지 쪽 조금 이렇게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간 시장 열심히 오를 때 제가 돈 안 들고 제가 그러니까 주식 안 사고 돈 들고 지켜본 결과로서는 이런 거죠. 올해 지수가 많이 오를 때, 올해 시장을 견인할 때, 올해 시장이 많이 올라갈 때 지수를 견인할 친구는 2차전지도 한 몫을 하겠구나라는 게 이제 지난 한 달간 관찰에서 얻은 결론이고요. 그래서 뭐 그죠? 삼성 SDI도 굉장히 원래 무거운 종목인데 그죠? 삼성 SDI가 굉장히 무거운 종목인데 이게 하루에 뭐 7%, 뭐 4% 이렇게 하면서 폭등을 시작했습니다. 삼성 SDI 요것도 뭐 거의 뭐 제2의 하이닉스급으로 폭발적인 시세를 앞으로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하기 싫으신 분들은 다른 것도 있죠. 뭐 포스코 케미칼이니 일진 머티리얼즈니 이런 친구들 해도 괜찮을 것 같다. 이번에 시장 상승할 때 잘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대세 상승할 때 저런 친구들이 같이 오릅니다. 다른 종목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시장 반등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5G는 상대적으로 좀 그죠? 좀 파란불 들어오고 있죠. 네. 돈의 흐름을 잘 보십시오. 돈의 흐름을 보시면은 5G 테마주들은 분명히 일단은 분위기도 좋고 하긴 한데, 근데 보시면은 시장이 오를 때 오늘 같이 이렇게 시장이 오르면은 또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죠? 방금 빨간불 들어왔던 KMW조차 지금 깜빡깜빡하죠. 검은불, 빨간불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니까 시장이 오를 때 뭐가 움직이나 보세요. 시장이 오를 때 삼성전자, 하이닉스 오르고 뭐 리노공업, 삼성 SDI 이런 친구들 꼭 오릅니다. 예, 꼭 올라요. 반도체 친구들과 2차전지는 시장 상승할 때 반드시 오르는데 5G 테마주들은 시장이 오르면 뭐다? 이상하다. 시장이 오르면 힘이 없다. 라는 거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순환매죠. 뭐. 이거를 전문가들이 이제 좋은 말로 순환매라고 하는 거고,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예, 어려운 얘기 없어요. 그냥 시장 보이는 대로 말씀드리는 것 뿐이죠.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좀 움직여주네요. 페렴 그게 좀 있나 보네요. 근데 어쨌든 제약바이오도 올해 많이 움직이긴 할 건데, 문제는 빨리 신약 개발을 누구 하나가 스타트를 끊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올해 어쨌든 2차전지하고 반도체가 코스피는 끌고 나갈 거고, 코스닥은 어쨌든 그래도 반도체 2차전지 플러스 제약바이오가 같이 가야 돼요. 코스닥은 가려면은 제약바이오가 분명히 올해 움직일 겁니다. 또 근데 문제는 신약 개발 성공을 하는 회사가 없네요. 그죠? 네. 언젠가 한 2년 가까이 지금 업종이 조정을 받았으니까 2년쯤 쉬었으니까 어떤 회사 한 놈은 신약 개발 성공하겠지 하면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도까지 얘기하고 마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달아주시고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